1944년 10월 남태평양의 바람을 가르며 미군의 함선들이 필리핀 해안에 접근하던 그 순간 일본군의 새로운 전술이 전장을 뒤흔들었다. 하늘에서 내려온 죽음의 비행, 바로 가미카제 목숨을 무기로 삼은 자살 공격이 필리핀 전역을 통해 처음으로 본격화된 것이다. 이 전투는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의 결정적 분기점이자 일본군이 절박한 전황 속에서 택한 최후의 전략이 극단적 형태로 드러난 현장이었다. 필리핀 전역은 연합군이 점령지 탈환을 위해 추진한 메가더 귀환 작전의 핵심이었고, 일본군에게는 아시아 대륙과 일본 본토를 잇는 마지막 보루였다. 레이테만 상륙을 시작으로 펼쳐진 이 전투는 전례 없는 규모의 해상공중 지상전이 융합된 초대형 전역이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전장을 공포로 몰아넣은 것은 기체에 폭탄을 실은 채 조종사가 자발적으로 적 함선에 돌진하는 가미카제 특공기였다. 필리핀은 단지 전략적 요충지가 아니라 일본군이 전통적 전술의 한계를 체감하고 그 대안으로 인간을 무기로 삼은 전환점이었다. 가미카제는 단순한 병기 이상의 존재였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승리를 바랐던 일본군의 광기였고, 연합군에게는 전쟁의 공포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심리적 충격이었다. 결국 필리핀 전역은 군사적 전술 변화와 전쟁의 비인간화가 극적으로 교차한 전장이었다. 이 전투는 단지 땅과 섬을 되찾는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생명, 존엄, 그리고 전쟁이라는 이름 아래 허용된 극단이 어디까지인가를 보여준 비극의 무대였던 것이다. 필리핀 전역은 1944년 10월부터 1945년 8월까지 약 10개월간 이어진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의 최대 격전 중 하나였다. 이 전역은 연합군이 일본의 아시아 방어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결정적 작전이자 일본군이 최후의 저항을 전개한 전장이기도 했다. 특히 이 전투에서 처음으로 조직적이고 본격적인 가미카제 자살 공격이 등장하면서 전쟁의 양상은 그야말로 충격적으로 변화했다. 필리핀 전역은 단지 지역 점령전이 아닌 전쟁이 인간성을 어떻게 파괴해 나가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기록된다. 특히 가미카제의 등장은 일본군의 전략적 절박함, 병력과 자원의 고갈, 그리고 이념적 관계의 복합적 결과였으며 연합군의 심리와 전술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1. 필리핀 전역의 전략적 의미와 레이테만 상륙작전. 필리핀은 일본이 점령한 아시아 대륙과 본토를 연결하는 핵심 해상 통로이자 군사물류의 중간 거점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메가더 장군의 지휘 아래 나는 돌아올 것이다는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필리핀 탈환을 필연적 과제로 삼았다. 1944년 10월 20일 미국 제6군은 레이테 섬의 대규모 상륙작전을 감행했다. 이 작전은 태평양 전쟁 최대 규모의 해상작전 중 하나로 동시에 벌어진 레이테만 해전은 일본 해군이 사실상 괴멸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일본군은 단순히 수세에 몰리지 않고 그 절망적 전황 속에서 하나의 최후 수단을 꺼내 들었다. 그것이 바로 가미카제 특공대였다. 이 가미카제의 등장 절망의 전술, 신화의 이름으로. 가미카제는 신풍이라는 뜻으로 본래는 13세기 몽골의 침략을 좌절시킨 태풍을 의미하는 일본의 역사적 상징이었다. 일본군은 이 이름을 차용해 비행기 한 대에 폭탄을 장착한 채 조종사가 자발적으로 적 함선을 향해 충돌하는 전술을 창안했다. 가미카제의 최초 공식 출격은 1944년 10월 25일 필리핀 레이테만 인근 해역에서였다. 이날 제201 비행대 소속 아라키 유키오 대위가 이끄는 특공기가 미국 항공모함 세인트로를 향해 자살 돌격을 감행했고, 이 공격으로 항모는 침몰, 승조원 143명이 사망했다. 이는 일본군이 전면적 가미카제 전략을 채택하게 되는 신호탄이 되었고, 이후 필리핀 전역 전체에서 이 극단적 전술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3. 가미카제 전술의 조직화와 전개. 필리핀 전역 이후 일본군은 가미카제를 전면적인 군사 전략으로 채택했다. 필리핀 루손, 민다나오, 사마르 등 각 지역 공군기지에는 특별 공격대가 조직되었고, 젊은 조종사들이 훈련도 없이 급히 투입되었다. 일부는 비행 경력이 일주일도 되지 않았고, 기체는 낡고 무장이 부실했지만 일본군은 이들을 영웅이자 국가의 신민으로 미화하며 사지로 몰아넣었다. 1944년 11월부터 1945년 1월 사이에만 약 400여 기의 가미카제기가 필리핀 일대에서 연합군 함대를 공격했다. 그중 일부는 항공모함, 구축함, 수송선을 격침시키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혔으며 미군 전사자 수천 명, 함선 30여 척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1945년 1월 6일 미군이 루손섬 링가엔만에 상륙을 개시한 직후 가미카제는 극단으로 치달았다.
매일 수십 기의 특공기가 미군 함선에 돌진하며 심각한 사상자를 발생시켰고, 이에 미군은 대공포를 비롯한 방공전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전술을 모색해야 했다. 4. 가미카제의 전술적 효과와 한계. 가미카제는 전술적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효과를 거두었다. 속도가 빠르고 예상 경로를 예측하기 어려웠으며 대공포만으로는 완벽히 막기 어려웠다. 특히 정조준된 공격은 구축함이나 수송선에 치명적이었다. 실제로 필리핀 전역에서 약 34척의 함선이 가미카제 공격으로 침몰했고 300척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는 미 해군 공식 보고도 있다. 하지만 전략적 차원에서는 전세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일본은 가미카제 작전에 막대한 인적 자원을 투입했지만 숙련 조종사 손실은 공군력 전반의 붕괴로 이어졌고 소모적인 희생에 비해 군사적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또한 연합군은 필리핀 전역 후반부부터는 레이더 및 조기경보 체계를 활용해 가미카제기의 접근을 사전에 포착했고 함재기를 통해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 전략을 강화했다. 결국 가미카제는 지속적인 위협이 되진 못했고 전황을 바꾸기에는 지나치게 비효율적인 절망의 전술이었다. 5. 가미카제와 일본의 전쟁 철학 관계인가, 충성인가? 필리핀 전역에서 가미카제가 본격화되며 전장은 군사적 충돌을 넘어 사상적 심리적 전쟁의 장으로 확장되었다. 일본군은 죽어서 국가에 충성하라는 군국주의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가미카제를 미화했고 실제로 수천 명의 청년들이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채 목숨을 바쳐야 했다. 가미카제 조종사들은 출격 전 유서를 작성하고 사케 한 잔으로 작별을 고한 뒤 비행기에 올라탔다. 일부는 이를 자발적 헌신으로 받아들였지만 많은 조종사들은 강제성과 두려움 속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이는 일본 사회 내에서도 이후 큰 논쟁을 낳았고 전후에는 국가가 젊음을 희생시켰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6. 연합군의 반응과 필리핀 전역의 종결. 가미카제는 연합군에게 단순한 전술적 위협을 넘어 전쟁의 성격 자체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불러왔다. 미국 함대는 철저한 방공망과 항공 요격 체계를 갖추며 방어에 나섰고 지상에서는 일본군의 최후 저항을 제압하며 루송 클라크 마닐라 등 주요 도시를 하나씩 탈환했다. 1945년 2월 마닐라 함락을 기점으로 필리핀 전역은 연합군의 결정적 승리로 기울었고 7월까지 민다나오를 비롯한 모든 필리핀 지역이 완전 탈환되었다. 일본은 남방 방어선의 중추를 상실했고 가미카제의 등장은 결국 패배의 시간을 조금 늦췄을 뿐 전세를 되돌리진 못했다. 필리핀 전역은 전술과 정신, 육체와 이념이 한데 얽혀 극한으로 치닫는 전쟁의 본질을 보여준 전장이었다. 가미카제의 등장은 인간을 병기로 전락시킨 전쟁의 가장 비극적인 실험이었고 동시에 일본의 침략 전쟁이 얼마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는지를 상징하는 장면이었다. 전술적 성공 여부와는 별개로 이 전투는 전쟁이 인간성과 생명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경고장이 되었다.